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마스크를 썼습니다. 예, 아직까지 이 동네에서 해제가 안 됐어요. 그래서 코로나 19문 때문에 이 동네 난립니다. 자, 586 민주주의 민중이 독재는 시작됐다라는 어때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독재가 아닌 군국이나 군국주의, 군주주의, 뭐 공산주의 이런 것이 합쳐진 파시 정권이 지금 현 정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질이 겁에 질린 문재인이 청와대 대변인한테 대통령을 물려주고 도망가 버렸나. 어디론가 사라졌던 문재인이 근데 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지, 청와대 대변인이 대변인 하는 말을 무엇이고 문재인은 또 무엇인가, 대통령이 맞는가. 대변인이 어떻게 혼자 대통령을 대변하는 사람인데 지 마음대로 여창사 마음대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대통령은 어디 가서 뭐 찌라는지도 모르는데 저 혼자 떠들고 앉았어. 아니 다들 알고 있었어. 문재인 그렇잖아요. 어디서 뭘 하는지 알고 싶지 않아요.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하죠. 참으로 아느라고 책임감이라고는 눈꽃만도 없고 거기다 비겁하고 또 비열하기까지 한 문재인 대통령, 이거 참 통탄할 일이 아니라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지금? 응?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추미애의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관련해 미친 짓이라는 표현을 하며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내가 여태까지 한 번도 인용을 안 했는데 오늘은 진중권이 말하고 내 말하고 좀 비스무리해요. 나도 586을 지금 그거 좀 들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진중권이도 586 세대를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그거 제가 인용해봤습니다. 저 미친 짓은 추미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일단 청와대에서 묵인을 해줬지. 그렇지 않으면 될 수 없다. 완전한 완장 의원들만이 아니라 이낙연 대표까지 나서도 옆에서 바람을 잡고 있다. 한겨레 같은 어용 신문들이 외화에서 서서로 분위기를 띄우고 결국 신문줄의 어느 단위에선가 검찰총장을 내쫓기로 결정을 내렸다는 얘기. 어차피 신물총장 신생이 윤석열은 왜 저렇게 목통하고 내쫓으려 하는 걸까? 그게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무리수를 보면 하여튼 뭔가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 같다. 빌어먹을 민주화운동 또다시 한번 시작해야 되겠다. 진지하게 경고하는데 지금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모두가 공유해야 할 공동의 규칙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추미애와 윤석열의 싸움이 절대 그런 것이 아니다. 신는 586 세력의 전체주의적 성향이 87년 이후 우리 사회가 애써 쌓아온 자유민주주의를 침범하고 있는 그런 사태다. 문제는 저짓을 하고 있는 586들은 자신들이 민주주의자라고 아주 착각하라는 거다. 그들은 민중민주주의가 민주주의 일종이며, 아니 외려 부르주아의 자유민주주의보다 더 참된 민주주의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갖고 있다. 다시 말해 저짓을 일종의 민주화 투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게 추미애도 민주화 투쟁을 여긴다 이런 말이겠죠. 최장집 교수가 인용한 후안 린치의 말입니다. 민주주의 가장 위험한 적은 스스로 민주주의라고 자로서 투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자는 게 스스로 지가 민주주의자라고 하면서 그걸 투쟁하고 있는 그런 자다. 그게 바로 제일 무서운 사람이다. 그리고 이낙연이 뜬금없는 윤석열 총장 국정조사를 하자는 또 이 개소리를 또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주호영이가 하여튼 한마디도 안 했던 말을 또 개소리하니까 나도 개소리 한마디 하겠다 응답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뭐하니 뭐 성낸다는 이 속담이 생각난다. 똥끼님이 성낸다라는 속담이 생각난다 이 얘기입니다. 이번 사안은 추미애의 관한남용과 월권 그리고 위험성이 충분한 사건인 만큼 추미애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못 본다. 이게 논평이라고 내고 자빠요. 국정조사 같은 소리 자빠졌네. 무슨 불이수나 무슨 비난을 무릅쓰더라도 윤석열 총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작심을 한 것 같다. 조폭들이 마치 백주대낮에 무고한 사람을 집단 폭행하는 장면이 겹치기로 생각난다. 윤석열 총장은 이렇게 쫓아내야 할 무슨 절박한 사정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이런 비민주적인 국가에서 민주적인 법치국가에서 이런 일이 장행될 수 있는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윤석열 총장 이렇게 쫓아내지 않으면 안 될 절박했던 사정이 정권에 있는 것이 모두 밝혀질 것이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낙연 대표가 국정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동안 저희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대한 국정조사, 울산시장 불법 선거의 지원에 관한 국정조사도 이번 기회에 아울러 민주당이 요구해줄 것을 강력한다. 아니 언제 이걸 요구했습니까? 그리고 저들이 요구하면 요구해야지 왜 아울러 민주당이 같이 요구했으면 좋겠다. 아니 그럼 얘들 미쳤어 이걸 그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것이 주영이 개소리 그러니까 이낙연이가 개소리를 치으니까 주영이도 같이 개소리를 치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붙어서 개소리가 만졌어요. 아무 말도 안 되는 소리 국민 갖고 노는 소리입니다. 현재 추미애 이 미친년이 이 나라 아주 통째로 말아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걸 모르세요 여러분? 그리고 바로 추미애 뒤에서 숨어있는 비겁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역사상 최악의 무능하고 소신 물마다 아주 처잡수신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설마 그보다 못한 대통령이 또 나올까요? 이런 빌어먹을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사상 이후에조차 찾아보기 힘든 현직 법무부 장관이 같은 민족 같은 나라의 검찰총장을 직무정지시키는 이런 미친 짓이 대한민국 땅에서 벌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어떻게 갑자기 법밥을 먹는데 참나 그런 이거 참 아무튼 무슨 일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우리가 모르는 뭔가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주지 사실인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대통령 이 양반의 그 대통령 생각이 뭔지 전 국민들에게 그 숨김없이 좀 얘기 좀 해야 되는데 도대체 입을 닫고 이해를 안 하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추미애 이 미친 짓이 그래 잘한 일이다. 응? 대통령이 말해도 잘했어. 그러던가 정상인처럼 미친 척하고 추미애 힐로 쳐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윤석열이한테 뭐 아니 윤석열한테 너 잘못했어. 응? 앞으로 잘해라든가. 그 정도도 아니면 뒤집어서 말을 하든가. 응? 윤석열 뭐 잘했다고 하고 추미애 뭐 잘못했다고 하든가. 뭐 또 그렇게 머리가 잘 안 돌아가면 확 둘 다 잘라버리든가. 무슨 말을 해야지 입을 꽉 쳐닫고 있다고 뭐 이 수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지난날에 그 기무사 그 계엄 문건 사건 그 아실 겁니다 아마. 당시 문재인은 해외 정상의 그 정상 회의 중에 있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그 철저히 수사하라고 가 와서 해도 될 텐데 전화상으로 그 강력하게 아주 지시한 바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그랬을까요? 지금처럼 도망가지. 그 사건이요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 그냥 그렇죠? 소리만 요란했지 뭐가 있었습니까? 괜히 그 문재인 그 더러운 90으로 인해서 앞날이 촉망되는 그 기무사령관 즉 장군 한 명이 불기계획으로 만든 그 살인자 아닙니까? 살인청부업자예요. 응? 죽은 자만 서럽고 응? 죽은 자는 말이 없습니다. 그 사건을 사주했던 놈들 그 누가 책임입니까 지금?
시민단체라고 지금 뻐젓이 깔빡 쳐들고 지금 있어요. 거기다 돈 대주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응? 근데 그게 왜 그런 일을 벌였냐면 그때 당시에 정권 초기라 이 정적을 제어하기 위해서 하여튼 조금만 연결이 됐으면 무조건 갖다 그냥 아무거나 걸어서 잡아 넣었던 거 그 기억나시죠? 응. 지금도 그게 통할 거라 생각하십니까? 응? 이게 지금도 그런 방법으로 윤석열을 어떻게 거꾸로 쳐박아보려고 그러는데 투명을 해갖고는 어림도 없지요. 좀 엄맛을 더 먹고 오던지 어림도 없습니다. 응? 그리고 최동욱 사건 기억하십니까? 그때 또 뭐라고 했는지 기억을 하시죠? 문재인 청와대 제값이는 불가능하다고 뭐 책임을 물을 것이다 뭐 큰 소리 뻥뻥 쳤어요. 이렇게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왔던 인간들이 현 집권층이 아닙니까? 응? 문재인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게 꾹꾹 숨어가지고 나 찾아봐라 이거 아닙니까 지금? 입 다쳐갖고 앉아서 둘이 가지고 니까 그 망한 집대들 저 뛰었는데 밖에서 이렇게 막 저 밖에서 그냥 고삐 풀린 망아이들이 뛰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주인 없는. 그러니까 그 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엉망진창되지. 자, 대한민국 임의왕인데 외국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볼 때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러고도 어떻게 남은 1년 4, 5개월 동안 임기를 제대로 마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요 하면서 정상이요 한답시고 고개나 들고 다닐 수 있겠는가? 이 한심한 그 양반이 화상회를 몇 번 했다고 연차까지 내고 주력량을 쳐버린 대통령이라더니 3일 동안 의자에만 하나 있어서 누가 그랬냐면 탁현민이가 그랬어요. 탁현민이가 전화를 팔과 입으로 했을 텐데 왜 의자에만 앉았을까요? 어이 탁현민이 이놈아 얘기 좀 해봐. 대답 좀 해봐라. 아니 뭐 화난 일이 있어 뭐 하여튼 뭐 다리라도 뭐 사냥하다 다치신 건가? 그죠? 그러니 움직일 수 없어서 그 연평도 포격 그 10주기 기념식도 보이콧한 거 아닌가 싶네요. 한 사람은 문재인을 등에 업고 한 현직 총장을 찍어내리고 있고 한 사람은 왜 잠도 안 자고 3일씩이나 일했기 때문에 뭐 연가를 쓴 것이 뭐 잘못됐느냐 앞에서 충성맹사라하고 홍위병로를 단단히 하고 거짓말이야 땅땅하고 앉아는 그런 의미 있고 이것이 오늘날 그 21세기 대한민국 민주주의 현실이며 위급한 상황입니다. 이거 완전히 청와대도 완전히 썩을 대로 썩어가지고 아니 어디 청자도 모르는 그 들떨어진 새끼들이 그 들어가 처앉아가지고 그나마 모자란 대통령 밑에 앉아갖고 더 못나게 만드느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어? 대통령이 할 소리를 엉뚱한 비서관이 여기다 빠지질않나 자 지금은 이제 이건 좀 속본데요. 좀 약간 늦은 감이 있으면 제가 이걸 저거기 때문에 녹화 방송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앞에 추미애가 윤 총장 직무집행 그 정지 그 사유로다 5개 항목을 적시를 했는데요. 그 중에 두 번째 항목에 보면은 판사 사찰 의혹 이것이 다른 것은 다 알고 있지만 이 판사 그 사찰 의혹은 이번 처음 제기된 것입니다. 이게 없었던 항목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는 이것도 또 헛질하는 것 같아요. 대검 검찰부에서 이 법원을 압수수색영장을 오늘 집행했습니다. 이게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한 법원이나 이걸 가지고 또 집행한 인간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대검 감찰부가 대검에 있는 이 수사정보 정책관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그거 참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아니 대검에서 대검의 다른 부서를 압수수색한다? 이미 이 사태 역시 사상 초유의 일이다. 특히 사상 초유의 일로 벌어진 징계와 뭐 그리고 뭐 업무정지 이런 것과 관련하여 뭐 같은 대검 안에서 한 부서가 다른 부서를 압수수색한 거
참 세상에 유례없는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막장 드라마가 한편 연출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가 오늘 오후에 내뱉은 말인데요. 대검찰부로 부터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과 관련 불법 사찰 같은 소리고 자빠졌네. 뭘 알고서나 이걸 했어야지. 대검 수사 정책 정보관실에 대한 그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집행하였다라고 보고받았다. 추미애는 대검 검찰부로 하여금 현재 수사 중인 혐의 이외에도 대검 수사 정책 정보 관실을 통한 검찰총장의 추가적인 판사 불법 사찰 여부 및 그 밖의 검찰총장의 사적 목적의 업무나 위법 부당한 업무 수행 등 비위 여부에 대해서 감찰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가적인 비위 행위를 파악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감찰을 추가적으로 지시했다. 그래서 추미애가 직무 집행정지 명령을 내렸는데 그중 주요 사건 판사들에 대한 불법 사찰 책임이 있다라며 적시를 했는데요. 그래서 추미애는 2020년 2월경 어제 발표한 입장문에서 대검 수사정책 정보관실에서 울산 사건 및 조국 사건과 관련 수사 주요 사건 재판부 판사 관련 주요 정치적 사건 판결 내용, 우리 법 연구의 가입 여부, 가족관계, 관세법, 재임, 취임이, 무리, 확인 등 기재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자 이를 반부패 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함으로써 수사정보 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 이렇게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강력히 반발했는데요. 그동안에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소임을 다해왔다. 위법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은 바로 김미라 부장판사 있죠? 그거 아시죠? 조국하고 울산지검이가 울산 하고 같이 했던 판사예요. 이렇게 알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된다. 어제 대검에서 조목조목 반발을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대검에 반박을 했는 거 하면 이 두 사건은 울산시장동에서 개입 사건, 조국 사건 둘 다 재판장이 김미라 부장판사였습니다. 대검은 올해 초에 이 재판 시작 전에서 김미리 부장판사의 우리법 연구의 가입 사실, 그 다음에 우리 가족관계 등 공개된 정보를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요. 그러니까 공개된 정보라는 것입니다. 사찰이 아니라고요. 아까 얘기했죠. 언론에 다 보도된 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이 보고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판사 출신인 변호사도 말하기를 검사도 변호사도 승소를 위해서는 자기가 자기 사건을 만든 판사 스타일 등을 파악하려고 애를 쓴다. 자, 이런 거라면 시청자분들도 다 아시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대검이 이미 공개된 판사 정보를 취합해서, 그러니까 이미 언론이나 공개된 장소 공개된 것들을 즉 판사 정보를 모아서 일선 공판 판사에게 제공하는 그것은 극히 통상적인 업무 지원이 성격이 강하다. 이런 식으로 대검에 반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 이 당시에 이 대검 반부패부 강력부장으로 있던 대검 수사정보정책실 관계에서 만든 보고서를 받아봤어요. 그때 강력부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현재 현 법무부 검찰국장 신재철이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 말씀드렸죠. 특활비 1,000만원으로 돈 뭉터를 만들어 뿌려댔던 바로 비리육 검찰국장 신재철이 그놈입니다. 이 신재철이는 정권 실세에 코드를 맞추는 검사인데요. 신재철 당시 강력부장이 이러한 사찰 보고서를 받았으면 그때 문제 제기를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일 아니겠느냐.
그렇죠? 그건 진짜 불법 사찰이라면 더욱 그 당시에 밝혔어야 되는데, 그런데 여지껏 가지고 있다 이제 와서 까발키는 이유가 뭐냐? 이 문서를 가지고 숨겼나 빼돌렸다면, 숨겼거나 빼돌렸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에다 직무유사례다. 범법행위로 이것은 강력한 처벌이 요구된다. 따라서 이것이 오히려 신저철에 대한 강력한 감찰이 필요하다는 모든 법조인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제 신저철부터 수사하라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이게 또 이게 강력히 비판을 하는데요. 뭐, 자 여기서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그 당시 그 담당 검사가, 그러니까 그 당시 이 보고서를 작성했던 담당 검사가 추미애를 강력히 비판하고 나왔어요. 이 난리 났죠. 추미애는 언론기사 포털 사이트 뭐 구글 그런 데를 검색해서 네이버 같은 데 검색해와 그 결과를 토대로 한 보고서일 뿐이지 결코 사찰 정보 자료가 아니다. 그래서 정상 업무 일환이었다. 강력히 반발하고 나왔습니다. 반발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당시 수사정보청책관실의 제2 담당관이었던 성상욱 검사로 지금 현재 고양진영 지청 부장검사로 자기 실명을 밝히고 강력히 추미애를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지금 추미애 할 말이 없게 생겼어요. 아무리 봐도 추미애 이 미친년이 또 헛발질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뭐 보통 헛발질이 아니고 막 그대로 어디 천장이라도 한번 쳐받은 것 같습니다. 아주 계속 미친 짓거리만 아주 골라서 하고 아주 갱신으로 앉았습니다. 성부장검사의 이 프로세스에 올린 글을 원문을 읽어보면요, 자료 작성 의도는 누구에도 불이익을 주거나 해를 끼칠 수 있는 게 아니다. 주요 사건 공판검사들이 공소유지를 원활히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게 그 사찰이지. 그러니까 약점을 잡아 악용하는 게 이른바 사찰이지, 어떤 처분권자에 관한 그 유의사항을 피처분자의 입장에서 정리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사찰이란 말이냐. 자료 작성 방법도 컴퓨터 앞에서 앉아서 법조인 대관과 언론기사 자료, 이 포털 사이트 그리고 구글 네이버 이 인터넷에서 얻은 자료로 그 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을 뿐이고, 공판검사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전화로 문의를 했다. 마치 미행이나 뒷조사를 해서 만든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리고 보고서 내용에도 일부 오해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조 장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기무판사가 아닌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 중 한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 구성원 중에 A라는 판사가 있는데, 그 A라는 판사가 전임 대법원장 시절 작성된 우리아기 법관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또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면 김봉현이 같은 그 미친놈을, 그런 미친놈 말을 듣고 믿고 미친 지랄을 했던 추미애, 이번에도 어디서 누구에게 소수로 받았는지 들었는지 완전히 미친 짓 한 거 아니라 아주 이 판을 엎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유 참 미친년 가지가지하고 자빠졌습니다. 안 되는 애를 자꾸 만들려니 남을 헐뜯어야 되고 이간질해야 되고 거꾸로 처박고 싶은데, 그런 잔대가리로 되겠냐 이 말입니다. 추미애씨 가서 엄마 저 좀 더 먹고 오세요. 거짓말과 선전선동 억지로 진실을 묻기는 못 이기는 법이요. 지금이 무슨 옛날 무슨 50년 전잖아.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그러고 당신들이 촛불로 이 정권 탈취할 때하고는 천지 차이요. 이제 안 속는다 이 말이지. 그래서 법이 있는 것이고. 그런데 추미애씨 삼척중간도 아는 헌법을 모르시나? 법을 좀 더 배우시던가 아니면 미친 짓이나 하지 말던가, 그냥 여러 사람 쏙쏙이지 말고 보따리 싸서 나가던가. 이제 추미애 이름 석자 만들어도 어제 먹은 음식이 도로 밭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런, 그러니 욕이 안 나와. 시청자 여러분, 구독자는 몇 명 안 되지만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 방송 뭐 그렇습니다. 근데
아, 열받으니까 말이요. 이거 하루에 이게 저 하나 이거 방송하기 힘들어요. 진짜로. 근데 나는 지금 아직까지 저 유튜브 방송 자체를 잘 이거 할 줄 모릅니다, 이게. 네, 방송 그 저기 저 썸네일 하나 올리는데도 굉장히 힘들어해요, 지금 제가. 그래서 좀 어색하고 그러더라도 좀 이해를 하십시오. 점점 나아지겠죠, 뭐.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다른 걸로 보시지 말고 제 의견만 들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그러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뭐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